조경 관련한 법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공부할 데 없나? 푼시의 조경 이야기라는 채널에 조경 법규에 대한 내용을 3편 올렸다는데 그걸 한번 보면 도움이 된대. 31분, 17분, 36분 1시간 넘게 이걸 보고 있으라고? 푼시의 조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푼시입니다. 푼시의 조경 이야기 시즌2 초반 콘텐츠는 미뤄뒀던 조경 법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링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지자체나 공사 등과 함께 수행하는 업무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과 함께 행정 업무를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임들도 잘 모르고 감독들도 잘 모르는 이 수많은 행정 절차에 대한 궁금증과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답답해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좋게도 제가 다녔던 몇몇 회사들이 이러한 행정 절차, 즉 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세가 달라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그렇게 전 나름대로 법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었으며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법을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역시도 우리 조경하는 사람들에게 법은 너무나 큰 장벽이라는 것을 꾸준히 경험했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한다면 넘지 못할 산이 아님에도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업계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본인한테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도 어떻게 시작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그때마다 저도 옆에서 같이 해결하고 싶었지만 저 역시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항상 해결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몇 년 지내다 보니 우리 업계에 법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고, 그래서 푼시의 조경 이야기를 시작할 때 법규에 대한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죠. 그렇게 3편 정도 제작을 했었죠. 제작을 한 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느낀 시리즈가 됐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을 해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본 후임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한번 꼭 보라고 말해도 너무 시간이 길고 지루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못 보고 기억도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법규 시리즈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아직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해하려면 앞에 3편까지의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쭉 보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 동영상을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 법규 1편은 조경가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영상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내용이었죠.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국가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경은 대부분 이 행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죠. 이는 민주주의의 통치조직 원리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설명해보자면 조경은 행정에 의한 행위이기에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조경은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이 말에 의문이나 반감이 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고 인정해야 하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존재하지만 우리 조경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겠지만 전 크게 3가지를 이야기했었죠. 먼저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고 기본이 되는 법령도 없으며 직업으로 삼아도 법을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경은 법과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챕터에서는 우리 조경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현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도 했었어요. 이를테면 공원, 경관, 정원, 도시재생, 관광, 이런 것들 우리 조경하는 사람을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분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합니다. 즉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죠. 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우리 조경업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외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들, 현황 분석, 기본 구상,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더 추가해서 첨언을 해보자면 조경 업무를 하면서 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을 할 줄 아는데 글자를 모르는 것과 같고, 운전을 할 줄 아는데 교통신호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을 준 발주처나 우리와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1편에서 다뤘었고 2편은 바로 법이란 무엇인지, 법 체계와 법을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올렸었습니다. 일단 이 그림으로 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상위법이 되겠고 아래로 갈수록 하위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법원에 따라 충돌되는 내용이 있으면 상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헌법이 가장 위에 존재하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이 헌법에 의거하여 판결하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 이 국제법이 있는데 이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것을 말해요. 체계상 헌법보다 우선하진 않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헌법보다 우선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률이 존재하네요. 법률은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이 되고 보통 상충된다면 이렇게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일반법에는 기본법과 그에 따른 산하법이 존재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산업관련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기본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을 수 있고 조경기본법 없이 바로 조경진흥법 이렇게 바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법과 산업관련법만으로는 이 나라를 모두 규정할 수는 없겠죠.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대통령이 정해야 할 것과 행정부처들이 정해야 할 것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다른 내용의 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시적인 큰 방향성을 이 법률에서 정해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계별, 지역별로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시행령, 행정부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시행령, 행정부령, 지자체 조례 순으로 위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법 체계는 법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상위법과 하위법, 각 법규들의 위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알면 법을 보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계를 이해했다면 이제 법을 읽어볼 시간이에요. 법제처에서 법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법의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면 법, 형식, 공표번호, 제명, 본칙, 부칙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맨 위에 이것이 바로 제명이 되겠고 이건 법령의 이름이겠죠. 그 아래 법 체계에 따른 법 형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써 있고 그리고 공표 번호, 이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의 본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본칙과 부가적인 성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칙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법에 대한 단위는 기본적으로 장, 조, 항, 호, 목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장은 큰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단한 법이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1장 총칙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조는 제1조 가로 열고 목적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작성되며 보통 법을 훑어보거나 빠르게 찾을 때 이 조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만 쭉 봐도 어떤 내용이 이 법에 담겨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찾고자 할 때 조를 보고 찾을 수 있겠죠. 조 아래에는 항이 나옵니다. 이 항은 이러한 동그라미 숫자 형식으로 작성되게 되면 문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호는 이렇게 그냥 숫자점 형식으로 작성되고 목은 가나다순 이런 순으로 작성이 됩니다. 한번 쭉 볼까요? 조, 항, 호, 목 항, 호, 목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잡혀 있죠.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끼리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법끼리 이렇게 몇 조, 몇 항, 몇 호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갖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편에서는 행정법과 행정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법에는 상당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봐야 하는 법은 행정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주로 행정작용법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행정법은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된 법을 말해요. 이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기속행위와 선택의 자유를 갖는 재량행위로 나누어집니다. 하명과 허가, 특허와 인가, 확인과 공증, 통지와 수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행정법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적인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데 이러한 행정계획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법정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정계획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국토 및 도시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행정절차는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는 사전통지, 행정행위를 하기 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의견 청취,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 등은 당해 사안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기록 열람 및 이유 부기,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기록 열람 및 이유 부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절차는 이러한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는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행정행위의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법은 정부의 행정부처에서 각각의 성격과 위치, 위계에 맞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에 나옵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권한, 그리고 중앙행정부처가 나오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처는 이렇게 다한 것 같아요. 이제 내년 4월 되면 바뀌겠죠? 그러면 각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수많은 법들을 쉽게 찾기 위해서 제가 자주 보는 기본서 3권의 조경사업을 37개 사업으로 추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과 법령을 전부 소개했던 시간을 가졌었죠. 이렇게 37개의 사업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법령들을 이렇게 제가 다 하나씩 소개를 했어요. 이 엑셀 파일도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보실 분들은 찾아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을 검토할 때는 간단하게 사업 분야와 위치, 기능 이렇게 2가지로 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사업의 근거 법령을 찾아서 행정 절차를 파악하고, 위치의 관련법을 찾아서 행위 제한을 검토합니다. 행정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큰 틀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자주 소개하게 될 거고, 행위 제한은 예를 들면 농지나 상지 등의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허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법규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업과 분야의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위치와 기능의 행위 제한을 파악하면 법정 계획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통의 업무들은 모든 대상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다음 법규 4탄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3탄까지 1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긴 설명을 들으며 너무 어려워하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법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소개했었죠. 조경 일을 하거나 법을 공부하거나 하면서 법을 접하다 보면 수많은 행위 제한들로 인해서 여기는 못하겠구나, 사업 진행 못하겠구나 라고 검토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조경 사업들에 대해서 보통 부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 라는 규제사항도 있지만, 본래 취지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의 규제에 못하겠다가 아닌 어떻게 규제를 지키며 사업 본연의 내용들을 실현할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계획가라고 볼 수 있죠. 법은 행정행위에 대한 질서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것이지, 법이 그 어떤 정의롭고 의미 있는 계획 내용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의 규범들에 바짝 쫄아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계획안을 도출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령 법에서 정말 못하게 하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사회가 원하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막말로 법을 개정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하면 되니까요. 맨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조경이라는 행위는 법으로만 시행되는 행정행위지만, 나의 훌륭한 조경 계획 설계는 법으로 막을 수 없어 라는 마인드로 법을 대한다면 훨씬 법이 만만해지고 쉽게 이해되며 친근해질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또 법에 올인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가치를 추구할지 고민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법을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조경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둘 중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법을 좀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만 해석하고 해결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법을 잘 모르니까 법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내 설계가 중요한 거지, 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통 일을 바라보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진짜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용의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규 1편에서 3편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봤어요. 부디 법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떤 조경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재 기획하고 있는 법규 시리즈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로 법은 무엇이고, 세 번째로 법정 행정계획과 조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편과 3편을 요약을 해서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에 네 번째 국토계획법 스토리라고 해서, 이게 한 편이 될지 두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체적인 국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허가에 대한 사항, 그 다음 많은 조경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대지의 조경,
그리고 용도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도시공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생태자연도 임상도 그 뒤에는 이제 차차 늘려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리즈보다 우선해서 쭉 이 법규 시리즈 먼저 진행해 나가고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